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원 고용 규모와 임금 등이 공개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가오는 7월과 8월 원유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등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머스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오클라호마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직원 고용 규모와 임금 등의 윤곽이 사바나 모닝뉴스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공장 생산직 직원은 현재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 직원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고용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사바나 모닝뉴스에 따르면 현대차의 미국 제2공장인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은 8,1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직고용 규모는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의 3,000명, 기아차 조지아 공장의 2,700명보다 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근로자 평균 시급은 $28 또는 평균 연봉 $58,8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보수는 미국 내 현대자동차 공장과 미국 전기차 업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기아차 조지아 공장의 생산직 직원 시급은 $17.25에서 $26.04,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생산직의 시급은 $25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 1월 가동을 목표로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성김 영방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일부터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시간 3일 미국의 성김 대표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 교섭 본부장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 3국 대북 대표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2월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대면 협의를 가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오는 7월과 8월 동안 하루 65만 배럴 규모의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2일 화상으로 6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EU가 내린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증산량은 전달 증산량보다 50%가량 많은 양입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그간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 중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산유량은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페크가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머스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어왔다고 재차 밝혀왔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럴 머스크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어린 시절을 털어놨습니다. 에럴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를 군대처럼 엄격하게 훈육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어릴 적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엄격한 가정교육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롤은 일론 머스크가 거침없이 말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했으며 종종 어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종종 일론 머스크에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했을 때도 일론 머스크가 어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의 의붓딸 등 문제로 부자 간의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롤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을 말하며 머스크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말하자 주변 어른들이 모두 비웃었다며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며 응수를 두는 등 당돌한 아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만 현재까지 최소 4명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쯤 오클라호마 툴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범행 용의자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곧바로 봉쇄 조치를 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모두 12건입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니 뎁과 전처 앰버 허드의 소송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결국 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건은 뎁의 전처 허드가 지난 2018년 한 컬럼에서 자신을 가정폭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뎁은 자기 이름이 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자신을 가해자로 지칭한 것이라며 명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양쪽 진술과 제3자의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허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며 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뎁의 주장도 있었다며 뎁이 허드에게 $200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2일 공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가 극도의 박해를 겪은 국가 1위로 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세 개입이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북한 헌법이 이번 보고서에도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 10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언했으며 정부는 계속 거의 모든 종교활동에 연루된 개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이 밖에 NGO들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가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자국 이름의 영문 철자를 이같이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터키 외무장관으로부터 국호 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국호 변경은 서한을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는 이제 모든 국제 행사와 공식 문서에서 터키어 발음대로 튀르키예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터키는 이미 자국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별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에 가려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일 관광비자를 접수하러 온 이들 중 205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신청서를 모아 제출한 경우가 있어 비자를 신청한 이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사관 앞에는 비자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신청서를 내지 못한 일부는 오늘 제출하기 위해 영사관 인근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